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 예금 외환위기 터졌다. 달러 1486.7원. 금리 18%. 달러가 무서운 속도로 폭등하면서 외환위기가 지금 터져도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국 불안에 책임을 지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경제 침체가 맞물려서 제2의 IMF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경제위기가 터진다면 100%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달러 강세와 미국 관세, 미국 민간 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의 동조하여 여러분들이 이상한 정치 논리로 싸우면 싸울수록 피땀 흘려 모은 은행 예금과 적금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타임인가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은행 예금 외환위기 터졌다. 달러 1486.7. 와, 1486.7. 어마어마하네요. 금리 18%. 자, 지금 어떻습니까? 이 돈, 우리나라 돈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네. 우수수. 뭐 일본은 그 다음 문제고요. 자, 달러 초강세. 달러가 뛰면요 외환위기 터집니다. 진짜로. 지금 사람들이 1400대 1200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1400 1500대까지 진입을 하면 1500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진짜 당장 외환위기 터져도 할 말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알아보세요. 이 킹달러 강달러가 얼마나 국내에 안 좋은데요. 최악인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올라갈까요? 왜 올라갑니까? 정치인들이 치고받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좀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제발 그런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인, 당장 깜빵에 쳐넣어도 시원치 않은 정치인들 많아요. 제가 정치 발언을 잘 안 해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꾸 진영 논리에 갇혀갖고 싸우지 마세요. 댓글 보면은 맨날 본인의 그 댓글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애국심의 발로를 했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인들은 그걸 악용해가지고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달러가 뛰나요? 정치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삼성 때문에 뛰는 게 아니에요. 자, 달러 폭등, 외환위기, 정말 전국 불안. 정말 심각합니다. 정치 불확실성 지속이 되면 제2의 IMF 터져요. 이게 단순한 불확실성이 아니라 악화되고 있어요. 악화. 누가 하나 양보 안 하고. 대통령 계엄과 탄핵, 여야가 철저히 대치 상황이죠. 지금 속도라면 달러 당장 월요일날, 지금 속도로 월요일날 1500 돌파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안에 1600 돌파합니다. 그러면 뭐 금융위기 터진다 하고 예고하고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다가 선언하면 터지는 거예요. 선언하면. 이해 가셨나요? 이미 선언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정치 협상을 통해서 탄핵 마무리. 빨리 탄핵 끝내야 합니다. 이거 질질 끌으면 안 돼요. 이거 뭐 대통령을 미워하고 싫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죄를 범한 사람들 빨리 끝내게 해야 돼요. 물론 이런 말도 할 거예요. 야당에서도 막 범죄자들. 다음에 안 찍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 왜 찍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서로 진영 싸움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상식이 통하는, 정말로 상식이 통하는 대통령 조기 선거를 통한 강력한 리더십, 국민들 이념 논쟁, 정상적인 투표로 결정. 물론 여러분들 그 여론조사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따라가줬으면 좋겠어요. 여론은 국민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를 부정하면 안 돼요. 뭐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압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론이 압도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상식적인 방향으로 손을 들어주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정말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찍으면 되는 거죠. 자꾸 강요할 게 아니라
이러면 성숙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서 대단한 나라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신문화에서 2위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전철만 가보세요. 얼마나 줄 잘 서 있고 핸드폰 같은 거 놓고 비싼 걸 놓고 가도 가져가지 않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예 아마 1위 할 거래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아요. 그런데 꼭 온라인으로만 들어오면, 모바일로만 들어오면 그렇게 싸워요. 자, 경제 침체, 대기업 경쟁력 상실. 정말 대기업마저도 힘들어요. 130곳이 지금 당장 망해도 시원찮은 D등급을 맞았고요. 내수가 극심한 침체, 100 이상. 진짜 보통은 100을 넘었었는데 88%로 내수 심리지수가 뚝 떨어졌어요. 수출 경쟁력도 잃어버렸어요. 내우 외환이네요. 내수도 문제고 수출도 문제고 딱 중극적이죠. 경제 성장률은 또 1%더라고 다들 그러고. 자, 달러가 원화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뭐 말할 것 없습니다. 달러로 인해서 외환위기나 경제위기나 금융위기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의 결정권자가 달러예요. 달러. 국가 전체 위험, 지금 외환위기, 경제위기, 달러 급등으로 국내외 자본금이 지금 막 빠져나가고 있어요. 아니 오늘보다 내일이 달러가 더 뛸 것 같은데 누가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투자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치 꼬라지가 저 모양 저 꼴인데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본인이 진짜 잘못해놓고요. 쟤도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게 정치인들의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편승되면 안 돼요. 저 말 틀렸나요? 반성이라고는 일도 없고 국민들을 악용하고 이용해 먹어요. 자, 달러 급등으로 국내의 자본금이 빠르게 이탈. 이게 또 악순환이죠. 외환보유고 고갈. 지금 신용평가 이렇게 되면은요. 신용평가 추락하게 돼요. 그러면 끝장입니다. 금리 인하 단계. 한국은행은요. 지금 금리 인하 단계에서 할 카드가 없어요. 한국은행이 뭘 하겠어요? 뭘 해요? 자금으로 좀 지원해 주는 정도밖에 없고 생각보다 카드가 없다고요. 즉 지금 정치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번에 터져버리면요. 옛날하고 달라요. 금모기 때 97년 그때하고는 달라요. 기업의 경쟁 약화, 주식과 부동산 및 채권 급락으로 경제 위기, 해외여행, 유학 등 부담 증가로 경제 궁핍. 지금 우리나라 주식이 완전 똥값이 되고 있고 해외여행, 유학 완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더군다나 은행은 달러들이 부족해서 지금 은행들이 아우성이에요. 국내 은행들이 정말 아우성이야. 은행 터져버리면요 난리 나죠. 그러니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기업, 특히 건설사는 오죽하겠어요. 수출입과 내수 침체. 수출 증가를 지금 유도한다? 지금 달러가 뛰면 수출 뭐 증가니까 좋은 면도 있다. 뭔 얘기 하세요 지금? 수입품 가격 상승.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좀 득이 들려고 보일지 모르지만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결국은 원유, 원자재 이게 계속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가져와요. 물가가 다시 또 상승. 기업의 제조비용 증가, 소비자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1년 전 12월 달 100, 계속 100이었잖아요. 88.4로 뚝 떨어지는 거 보세요. 12월 달 탄핵 이후에. 자, 수출입 보세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런데 지금 뚝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게 나랍니까? 지금 내수 수출이 망가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자, 1450일인데 지금 1486.7원 찍었어요. 1486.7원. 50일이 86까지 갔는데 86에서 1500 가는 건 그냥 월요일날 개장하자마자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가뜩이나 미국이나
뭐 미국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별로 안 떨어지고 그냥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만약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끔찍해요. 걔들이 만약 10포인트 이상 떨어진다고 생각해 봐요. 이거 완전 난리 납니다. 1600 이상 찍어버릴 수도 있어요. 대비해야죠. 지금 해외 주가가 뛰어도 이 모양인데 떨어졌을 경우는 얼마나 취약하겠어요. 코스피 지금 또 한 가지, 코스피가 1400대까지 떨어졌었죠. 코로나 때. 그때 원달러 환율은 1450 정도 됐어요. 코스피가 1400인데 원달러 환율이 1450. 지금은요 2300으로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더 높아요. 1486. 코스피보다는 이 원달러 환율, 물론 이거의 결과물이긴 한데 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달러 값 더 뛰면 제2의 아시아 위안 위기, 이건 뭐 당연하죠. 달러와 강세, 세계 물가, 아시아 위기. 이거 아시아라는 말도 이제는 벗어났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이제는 정치 문제가 생긴 이후로 대한민국 건이 되어버렸어요. 미국 긴축, 미국이 지금 속도를 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긴축 정책을 쓰니까 더 문제가 생겼어요. 민간 부채, 또 부채는 가계, 기업, 학성 부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예금과 적금 이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저금한, 은행에다 저금한 모든 돈, 뭐 보험도 포함한 거예요. 증권도 포함한 거고. 자, 뱅크런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터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타격 세요. 그러면 다 물려있잖아요. 다 물려있지. 누가 현금을 갖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국가가 예전 같으면 일어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분기가 되면 일어설까요? 우리나라가? 못 일어나요. 진짜 힘들 거예요. 예금 위기, 계엄 탄핵 정부, 이금융권 비상. 지금 이금융권이 제일 문제예요. 이금융권 스스로 터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국가에서 잡아주니까. 그런데 이건 뭐 달러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한국은행, 금감원 정신 못 차려요. 이금융권 특정 은행을 살리려고 하겠어요? 지하, 뱅크런이 터지든 말든 더 큰 걸 잡으려고 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의 진영 논란, 진영 싸움이 정치인들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그냥 정의가, 진리가 통하는 거. 예금 위기, 새마을, 저축, 농신수, 산림조합. 당장은 얘들이 금융이 안 터져요. 근데 지금처럼 달러 뛰어버리면 은행권에서 1순위로 터져요. 그럼 여러분들 원금이자 다 날아가는 거죠. 5천만 원 위에는. 지금 1억도 통과가 안 됐어요. 국회 계류. 언제 될지도 몰라요. 최선 방법. 이금융권 1, 2년 만기 찾아서 옮기세요. 여러분들 예금을. 지금 당장은 좀 내가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변수는 달러입니다. 달러 진짜 신경 쓰세요. 달러 값이 뛰었네. 이게 우리나라 돈이 떨어졌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의 존폐에 지금 달렸어요. 뭐 뉴스 찾아봐. 뉴스에서는 아무 말도 없는데 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다 막는데? 이금융권 1, 2년 만기에 찾아 옮긴다. 우체국, 1금융권 5대 은행, 국책은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금융권 이제 만기 되면 당장 옮기라고는 안 할게요. 아직도. 자, 우체국이나 1금융권 5대 은행 있죠. 또는 국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이런데 여기에다가 저축하세요. 2금융권 법인이 다른 곳에 아예 4천만 원씩 쫙 나눠가지고 분산해도 돼요. 원화 폭락, 달러 급등으로 원화 가치가 순식간에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1500에서 1600대 실질적으로 이때 되면 외환위기 터질 가능성도 높아져요. 왜?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때 최고 원달러 환율이 1580까지 갔어요. 그러면 1580이 외환위기가 아니에요. 1400 중반부터 1580까지가 외환위기 구간이라고 봐야 하는데 지금 1480이잖아요.
86까지 찍었잖아요. 외환위기죠, 완전히. 자, 대출금리 18%. 와, 여러분들 이금융권 대출금리 18%까지 때리고 있어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합니다. 이 정도까지 친다는 것은 이렇게 해야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자, 대출금리 18%라고 써있네요. 신용점수 900점이 넘어도 저축은행으로 밀려나고 있어요. 1금융권에서 잘 안 해줘요. 왜? 정부에서도 지금 많이 커버를 시키고 있으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러죠. 자, 지금 은행 51조, 보험 39조, 증권 26조, 저축은행 16조, 카드 캐피탈 27조, 상호금융 54조,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얘들이 이렇게 많아요. 뭐가? 지금 PF 위험 노출액이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 달러 때문에 문제 생기면 이거 게임 끝나요. 게임 끝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부동산 PF 고정이야 여신도 은행은 안전합니다. 5대 은행이 0.6밖에 안 돼요. 근데 보험 2.0 약간 위험하죠. 증권사 아주 위험하죠. 16.3. 저축 29.2. 여전사 10.3. 상호금융 21.3. 이게 뭡니까? 자, 경제위기 3대 원인. 왜 경제위기가 터지는 줄 아세요? 이제 물론 근본은 달러입니다. 그러면 달러가 이렇게 뛰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옛날에 삼성이 1위였었어요. 삼성의 그 초격자 경쟁력 상실. 근데 지금은 바로 정치예요, 정치. 진짜 미음, 치읓, 니은 해가지고 막 욕설을 갖다가 1시간 내내 하고 싶네요. 수출 비상이고요. 내수 침체고요. 해외 불안이에요, 지금. 그 달러 강세 이것들이 지금 더해진 거죠. 물류비 급등, 미국 관세 20% 급감, 와, 수출이 급감, 안전장치 없는 복합 위기에 장치도 없죠. 불확실성, 경쟁 심화, 더군다나 매일매일 싸우고 있죠. 자, 금융 외환 실물 경제 장기화될수록 타격, 내수 침체.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자, 한쪽에서는 탄핵 집회, 한쪽에서는 반대 집회 하는데 여튼 자, 어느 쪽이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건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건 괜찮아요.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뭔가를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나가세요. 지금처럼 갔다가는 불확실성이 이어진다면 경제위기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빠르게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내수 침체, 건설업부도 자영업자 파산 심각하죠. 경제 성장률 다 1%,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해외적인 요인도 불안해요. 환율 불안 아까 있고, 주식 투자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또 중국, 미국 둘 다 문제점 있죠. 경제 침체, 관세, 전쟁도 있고요. 자, 한국 개도국보다도 못해요. 원화 달러 형편없고 외환위기. 지금 외환위기가 별거 아니죠. 여기서 더 올라가 버리면 외환위기예요. 달러값 뛰면. 위기국가 지금 브라질 해알 25.3% 떨어졌고 멕시코 페소 마이너스 18.3%인데 우리나라 다시 또 올라왔어요. 마이너스 16.3. 이제 멕시코, 브라질을 제낄 위험이네요. 세계 3위에. 아니 어떻게 선진국이 대한민국이 국민소득상에서 1위예요. 1위. 여기에 거의 10% 가까이는 누구 때문이다? 정치인들 때문에요. 정치인에서도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괜히 그럼 또 싸우니까. 자, 이제 한국 경제 초비상 원달러 1,500대 진입 우려. 와, 지금 1,500대 진입 우려가 아니라 진입이네요. 뭐 사실상 탄핵 국면 고환율 계속 이어질 거예요. 시간 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 경제 초비상, 달러는 폭등하고 있고 경제는 비상이고 불확실성은 증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냉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가야 국가가 살아나는지, 어떻게 가야 정의가 실현되고 어떻게 가야 국가가 살아나는지에 초점을 둬야지. 내가 추구하는 당이고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못 먹어도 코. 여러분들 30억 날라가요. 그러면 경제위기 터져보세요. 집값 똥값 뛰고요. 살아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앞으로 이제 삼성도 힘드니까. 그러길 바랍니까? 여러분들 자산 30억 50억이 그냥 5억 10억으로 떨어지길 바랍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뭐라고?
불확실성. 이게 제일 안 좋아요. 불확실성이. 여러분들 불확실한데 투자하겠어요? 안 하잖아. 여러분들이 거꾸로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5년 부동산 전망. 내년 집값 다시 오를까? 일단은 이 전제 조건을 깔게요. 경기 위기가 아직은 안 터질 가능성이 커요. 정치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서 아주 지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경기 위기가 안 터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단 1500 돌파하면서 정치인들이 계속 싸운다면 이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터진다고요. 자, 하락한다. 이제 어떤 달러발 경기 위기가 안 터진다는 조건으로 말할게요. 전세대출, 집단대출, 규제 지속. 돈이 부족하니까 하락할 것이다. 경제 성장률이 나쁘고 내수 수출도 부진하다. 당연히 집값도 떨어진다. 실제로 시세, 거래량, 매물, 분양, 경매, 심리 다 나쁘다. 그런데 뭐 올라간다고 하느냐? 떨어진다. 두 번째, 상승. 기준금리는 이제 대세다. 대세.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 경제 문제로 잠깐 주춤하지만 미국이라든가 OECD가 신고가 찍고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무섭게 따라갈 것이다. 뭐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집값, 위험자산 계속 올라갈 것이다. 화폐가치 하락. 코로나 때처럼 이제 이게 일시적인 지금 화폐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하가 돈을 찍어낸다는 뜻이 다른 말로 돈을 막 찍어내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라든가 주가가 뛰죠. 코로나 때 왜 뛰었습니까? 집값이. 문재인 때문에 뛴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 잘못한 것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그만큼 뛰었어요. 똑같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20년에 폭등했던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한적으로 돈을 찍어내가고 지금도 미국이 무한대로 찍어내는 상황이에요. 해외 집값 상승, 미국, OECD 신고가 찍고 있고 양극화 다만 자, 상승은 바로 이렇게 주장하네요. 금리 인하 때문에 뛴다. 하락은 전세대출이라든가 또는 분위기 자, 이걸 주장하네요. 그렇지만 양극화는 잊지 마세요. 경기위기가 터진 다음에 양극화 없어요. 다 무너져요. 근데 경기위기가 터지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자, 가는 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못 갑니다. 굳이 힌트를 드리자면 2023년 4년 흐름하고 비슷할 거예요. 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나라들이네요. 지금은 무정부 상황으로 달러는 당분간 계속 치고 오를 것입니다.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들로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